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의 목요일 주가는 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2평 돌파했고요. 62평을 다시 돌파하는 그 목전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볼 때 체코 원전, 뭐 유럽 쪽이나 뭐 동유럽 쪽이나 이쪽에 대한 원전,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미국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미국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유상증자 관련된 루머가 쭉 한번 돌았습니다. 이게 요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수주 호황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운전자본 부담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유상증자는 없다. 왜? 지금 주가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두산 밥캣의 지분을 담보로 걸고 자금을 땡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유동성 확보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고, 자, 그러면 유동성 문제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최근에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나 신규 수주 쪽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일감이 들어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감이 들어왔다 그래서 돈이 한꺼번에 결제가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한 건 한 건이 큰 계약건이 있는데 그동안 장기간 침체 구간 그리고 수주 가뭄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자금이 말라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밥캣에 대한 실적도 그렇게 여의치 못한 상황이 지속되었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내에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현상이 계속돼 왔었고, 이런 부분이 재무제표상에서도 나와 있죠.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분기별로 한번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분기부터 시작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실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들이 발생을 했는데 4분기를 기점으로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예요. 지금 현재 수주가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주가 진행돼서 일감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코 원전이나 그런 것보다 시장에 대한 안정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미증시, 나스닥의 움직임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고가부터 저가까지 나스닥의 움직임은 26%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나스닥의 이 주가가 26% 빠졌다는 건 어떤 부분을 반영하거나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겁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건 실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만큼 빠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14,700포인트 정도, 그쵸? 나스닥의 저가는 14,784포인트니까 이 가격대를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최소한 6월 달 정도는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4월과 5월 달의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되느냐? 경기 침체를 확실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돼서 경기 침체가 가는데 왜 주가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연준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연준 풋이 이때 가서 나온다는 거죠.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게 뭐예요? 관세입니다. 관세. 그렇죠? 시장은 지금 한국 시장 보세요.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은 3%가 떨어졌습니다. 요날이죠. 요날 4월 16일 날 3%가 떨어졌는데 한국 시장 어떻게 됐죠? 코스닥은 1.8% 상승했고 코스피는 0.9%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더 적게 상승했다는 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돼요. 이쪽은 왜 시세가 안 나왔을까요? 트럼프가 또 엔비디아를 규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자국을 깎아먹으면서 미국을 깎아먹으면서 관세를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술 자체는 미국에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도 SMR 기술 가지고 있죠. 근데 부품을 납품하는 것, 주기기 납품을 하는 것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서 파트너가 어디예요? SMR,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그러면 SMR, 뉴스케일 파워는 뭘 하느냐? 설계 기업이에요. SMR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맡아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쪽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엔비디아, 인텔, AMD 이쪽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구글까지 여기에 합세를 했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고 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먼저 봤다는 거.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왔지만 지금 변동성이 아직까지도 크죠. 하루에 뭐 2% 정도 나스닥이 움직이는 건 정말 뭐 여사로 움직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의 트럼프의 한마디에 그냥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런 상황들 있죠. 이런 상황들. 하루에 막 5%, 6%씩 그냥 빼버리는 거.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흘러내리는, 하락 쪽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은 끝났으니까 지금은 뭐예요?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이 저렇게 떨어지니까 그쵸? 어땠어요? 계속해서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등은 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보다는 강하게 반등을 하고 미국 시장이 고가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고가를 넘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종목은 다르다는 거죠. 종목은 같이 빠졌지만 요만큼까지는 이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와야 됐었던 거고 여기 4월 달에 나왔었던 하락은 시장이 떨어져서 하락이 나온 건데 이런 정도는 빠르게 되돌려 세웠다.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죠. 미국 시장이 안정화돼야 된다고. 이런 부분이 나온 거고요. 이쪽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기 요날 4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타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잡고 있는 종목군들은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화오션, 알테오젠, 한화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보면 어떤 종목입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추세 이탈을 시켜버렸죠. 근데 나스닥이니까 장기간 하락 구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종목 같은 경우에 나스닥처럼 빠지잖아요. 다시 되돌려 세우는데 2년, 3년씩 걸립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떤 부분에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목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도 나스닥이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나스닥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오겠느냐? 마지막까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알테오젠, 하나시스템.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종목군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을 잡기 위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미증시 3% 하락에 코스피 코스닥은 강세, 특이점 주도주만 가겠다. 시장은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미국만 가장 약하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강한 시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미국 시장 박살나고 있죠. 다른 나라들 심지어 중국까지도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만 이제 안 빠지는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뒤처져 있다. 나중에 되면 좋겠지. 그래, 그 나중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종목군을 내가 골라낼 수 있다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이제 빠지는 건 다 빠졌어요. 하지만 그렇죠? 종목군 고가로 돌파해서 올라가는 종목군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보유 종목은 몽땅 보유하겠다. 보유 종목은 뭐예요? 주도주, 조선, 바이오, 원전, 방산. 자, 보세요. 엔비디아에 규제를 걸었습니다. H20 수출 통제를 걸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나빠지겠죠? 엔비디아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 있어.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졌어요. 엔비디아 빠지면 나스닥 빠지겠죠? 그러면 왜 더 안 빠지느냐? 지금부터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실적이 나빠진 부분만큼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기대 실적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앞으로 성장을 못해요.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풀어줘요. 풀어줬을 때는 다시 그쵸? 급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때 되면 어떤 종목이 오를까? 반도체? 그때 되면 반도체 올라가겠죠. 근데 그때라도 AI 시대의 전기 부족 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까지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시장이 안 좋을 때, 미국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추세를 지켰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예를 들어서 여기 쭉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ABL 바이오 최근에 거의 한 70% 이상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요. 동양철강 마찬가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도주군에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정도까지 수익이 나느냐,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매도했었던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내용을 보여드리면 ABL 바이오 어때요? 76%. 그쵸? 언제 신고가? 왜? 선반영되니까. 시장 어때요? 선반영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보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매수 구간 계속 잡고 있죠. 떨어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로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다시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바이오죠. 어때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았고 또 매수 구간 잡았어요. 또 수익 구간에 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쵸?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여기서 말씀드린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로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 어려워진 만큼 우리가 뭘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결과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도주군을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화오션 같은 거 보세요. 제가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57% 수익 구간 그리고 또 뭘 만들었어요? 매수 구간 또 잡았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더라도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구간 다시 급등 76%. 언제 이런 시세가 나왔어요?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4월과 5월달 대선 전까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